안녕하세요. 저는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네일샵을 운영하게 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손님들을 맡는 서비스 일을 하다 보니 벌써 익숙해진 건지 평소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남의 얘기를 듣는 게 더 익숙한 편이에요. 손톱 관리를 받으러 오신 손님들이 가게에서 정말 별별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남의 욕을 하기에는 가까운 지인들보다 저희가 편하다고 생각해서 지인들에게 하지 못하는 얘기들도 저희들 앞에서는 거리낌 없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하다 보면 어디 가서 못 듣는 기막힌 얘기들도 자주 듣곤 합니다. 미혼인 손님들의 연애 얘기부터 자녀 있으신 어머님들은 육아 얘기와 남편 얘기까지 다 하시고 결혼한 손님들은 시댁 얘기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시월드 얘기라면 참 많이도 들었었네요. 결혼 준비하는 단계서부터 결혼까지 어떤 기막힌 일들이 있는지, 그러다 결혼해서도 시어머니 등살에 시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던지 말이죠. 남의 일이라 다행이다 싶은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시어머니는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며 남의 일로만 치부했는데 막상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어디다 말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괜히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아 창피하고, 그렇다고 제 얘기를 들으시고 뻔히 속상해하실 부모님 앞에서 말을 할 수도 없기도 하고, 또 손님들 앞에서 얘기하자니 일터에서 뭐하는 짓인가 싶어 결국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냥 다 지나갈 일이라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번 기분 상한 일이 쉽게 아무렇지 않게 회복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같은 분들이 어디 또 계실까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직접 전하게 됐으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저이지만 원래 저는 5년간 평범한 직장인으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안정적인 직업에 연봉도 나쁘지 않아 크게 불편함 없는 삶이었지만 그 안정적인 삶이 저와는 왠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학창 시절부터 크게 남다를 것 없이 평범한 학생이었던 저는 대학도 전공도 전부 성적에 맞춰 선택했었습니다. 다들 그런진 모르겠지만 그때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제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제일 나은 선택을 했고 그렇게 선택한 전공은 저와 별로 어울리진 않았어요. 흥미도 재능도 없는 전공이었지만 선택에 책임을 다하기로 생각했던 저는 4년간의 대학 생활도 무사히 마치며 노력 끝에 취업도 성공했죠. 남들은 몇 년 걸려도 소식 없다는 취업 합격 소식을 1년 만에 들으며 저는 운이 좋게도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대 중반 나이부터 일찍 직장인이 됐던 저는 여태껏 해온 것처럼 나름대로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해나갔어요. 대학 시절과 마찬가지로 회사 일에 크게 애착이나 책임감을 느꼈던 건 아니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적당한 월급 받으며 큰 불평도 없었네요. 다들 이러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살던 어느 날 문득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지겨워졌습니다.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출퇴근과 크게 감흥 없는 생활이 잘못됐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회사 생활은 지겨워졌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출퇴근을 해야 했던 저는 점점 삶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연히 받게 된 네일 아트가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됐죠. 사실 저는 원래 잘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용실도 때 돼서야 억지로 갈 뿐이었고 회사 다닐 때는 화장도 잘 안 하는 편이었죠.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지인을 따라 네일샵을 처음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신세계를 봤지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 작은 손톱 위에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다니. 아무것도 모르던 제게는 네일 아트가 문화 충격이자 제가 모르던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사실 저는 손이 예쁜 편이 아니라 제 손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못났다 생각했던 제 손도 그렇게 가꿔 놓으니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맨날 보고 살던 못난 제 손톱이 화려해진 것을 경험한 저는 그날부로 네일 아트에 빠지게 됐고 퇴근 후 취미 생활로 네일 아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취미로 네일 아트에 관심을 두게 됐던 저는 점점 네일 아트를 진지하게 배워가게 됐고 독학으로 배우던 것이 아쉬운 마음에 학원까지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게를 차린다거나 이 일을 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왕 취미생활 하는 거 좀 더 진지하게 열심히 해보려던 일이 제가 자격증까지 따게 만들었네요. 좋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의욕이 솟더라고요. 그렇게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얼떨결에 네일아트 자격증까지 만들게 된 제가 어느 날 퇴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퇴사였지 권고사직 비슷한 일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희망퇴직자들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부서마다 몇 명씩 각출하라고 한 건지 위에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퇴사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별일이 있지 않고서야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자기 발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퇴직할 생각이 없다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저는 갑자기 그런 상황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사 눈치 보기 싫었던 제가 희망 퇴사자로 회사를 나오게 됐네요. 반강제였지만 어쨌든 자의가 있다 보니 덕분에 퇴직금은 꽤 괜찮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정도 퇴직금이면 한동안 백수로 지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막상 회사를 나와서 이직을 알아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워낙 불경기라 그런지 새 직장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애매한 제 연차에 제가 다닐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눈을 더 낮춰서 회사에 들어가기도 싫다 싶었는데 그때 당시 만나고 있던 제 남자친구가 제게 창업을 권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전에도 농담 삼아서 네일샵을 차려볼까 하는 말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자기 이참에 가게 차리는 게 어때? 가게? 무슨 가게? 설마 네일샵? 자기 자격증도 있고 실력도 꽤 괜찮다며. 취미로 하긴 아까운 실력인 것 같은데 좋은 재주 썩히지 말고 이참에 그냥 가게 차려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어떻게 가게를 차려? 취미로 하던 재주가 뭐 별거야? 그리고 요즘 네일샵이 얼마나 많은데 난 어차피 안 될 거야. 안 될지 잘 될지 어떻게 확신해? 무슨 일이든 직접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업계 불황이라 취업도 잘 안 된다면서. 노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퇴직금도 여유 있다면서. 나 같으면 확 질러보겠다. 남자친구가 이참에 그냥 가게를 차려보라며 제게 바람을 넣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건 아니라 솔깃하긴 했지만
워낙 빈말을 많이 하는 남자친구라서 딱히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아마 그러고 제가 그냥 넘어갔더라면 남자친구는 자기가 그런 말을 했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 얘기 역시 진지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마음에 있었던 건지 바람 넣는 남자친구의 얘기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언제 재취업이 될지도 모르는데 마냥 놀고 있을 수도 없고 20대 끝자락이지만 그래도 몇 살이라도 어릴 때 저질러버리는 게 맞는가 싶었던 거죠. 평소에 저는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제 주제를 잘 알기에 평범하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늘 안정적인 생활만 쫓던 저였으니까요. 거기다 취미로 하던 일로 사업을 한다니 정말 무모한 일이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원래 저였더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결정이지만 그때는 왠지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마음도 잔뜩 기울어 있었고 옆에서 부채질하는 남자친구도 있다 보니 제 인생에 없던 용기가 솟아올랐다고 할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퇴직금을 탈탈 털어 네일샵을 차리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무슨 뻘짓인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그때는 저도 저 스스로의 한계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대학 전공에 회사 생활까지 전부 그럴듯하게 안정권만 쫓던 제가 모험을 하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저도 저 스스로의 능력이 궁금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직장인에서 네일샵 사장이 됐고 그때부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던 제가 사장이 되고 모든 일을 저 혼자 결정해야 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막상 시작한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 결국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네요. 월급 받는 게 낫지. 사장 노릇을 못할 줄 알았던 저는 어느새 4년 차에 개인 사업자가 됐고 위태롭던 가게도 어느새 단골 손님들을 만들며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제가 완전히 다른 일을 하며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제 남자친구는 제게 많은 힘이 돼줬습니다. 처음 이 일을 해보라고 용기를 줬던 것도 남자친구였고 처음 해보는 일로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해 준 것도 다 남자친구였으니 제게는 많이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처음 지인의 소개로 연애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만날지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새 서로의 20, 30대를 함께하며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했는지 문득 세월이 참 빠르다 싶은 겁니다. 20대 후반에 처음 만나 그 사이 제가 30대가 됐으니 이제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도 이상할 일이 아니었죠. 사실 저희도 나이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가면서 중간중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우스갯소리로 결혼하자고 몇 번 했었지만 그때마다 제가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네일샵을 시작하고 1, 2년간은 제가 수입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언제 폐업을 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로 결혼해서 남자친구에게 짐이 되기가 싫었어요. 그러다 저도 가게를 자리 잡아가고 나이도 찼으니 이제 결혼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싶었죠. 제가 어려울 때 누구보다 힘이 돼줬던 남자친구였기도 했고 오래 만났으니 큰 문제가 없다면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됐죠.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 부담 주고 싶은 건 아닌데
집에서 자꾸 결혼 얘기를 하셔서 친척 어른들이나 엄마가 자꾸 나는 장가 언제 가냐고 성화들이시네. 어머님이 걱정 많이 하셔? 아니 아무래도 내가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빨리 며느리도 보고 싶고 손주도 보고 싶고 그러신가 봐. 하긴 우리 부모님도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시긴 하시더라. 아무래도 나는 여자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 줄 다 아시니까. 그래도 자긴 남자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머님께서 기다리시는 줄은 몰랐네. 사실 내가 자기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말을 못했던 거긴 한데 몇 년 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우리 엄마 소원이 나 결혼하는 거였거든. 아버지 없이 두 식구가 지내는 게 적적하시다고 그때부터 부쩍 며느리 얘기를 많이 하셨어. 그래서 너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 내가 말리느라 고생 엄청 했잖아. 내가 바쁘다고 적당히 둘러서 말하긴 했는데 그것도 몇 년째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시겠지. 아무튼 이제 너도 큰 어려움 없이 자리 잡았다고 하고 우리 둘 다 나이 있으니까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슬슬 결혼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저희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남자친구는 저희 어머니가 차려주신 진수성찬을 복스럽게 먹고 한눈에 부모님의 호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서위는 밥만 잘 먹어도 예쁨 받는다 그러더니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보고 선뜻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까다로운 분들이 아니기도 하셨지만 원래 제가 뭘 하던 크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 애초에 제가 결정한 결혼에 반대하실 생각이 없으셨다고는 하셨지만요. 아무튼 저희 부모님이야 애초부터 제 결혼에 반대가 없었던 분들이셨으니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지만 문제는 역시 저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들은 것이 별로 없어서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전혀 예상되지 않았었고 몇 년 전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며 어머님께서 혼자가 되셔서 그런지 좀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거든요. 네일샵 운영하면서 시댁 일이며 결혼 얘기며 워낙 무서운 얘기들을 들은 게 많다 보니 제가 괜히 지레 겁을 먹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어머님 어떤 분이신지 좀 말 좀 해달라니까. 아니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엄마가 어떤 분인지 뭘 말해달라는 거야? 그냥 좋은 분이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셔서 순하고 밝으시고 그냥 평범한 분이셔. 그런 거 말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 있잖아. 취향이라든지 평소 바라던 여자나 며느리 상이라든지. 어머님께서 나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 에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우리 엄마는 자기가 인사하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내가 자기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만나면 무조건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며느리들 시집살이 시키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다른 걱정 안 해도 돼. 며느리들 입장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 제게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는 다정하고 좋은 분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말했었습니다. 물론 순진하게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작정은 아니었지만 내심 그 말이 사실이길 바라긴 했었어요. 그렇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를 드리던 그날, 저는 앞으로 제 결혼 준비가 쉽지만은 않겠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게 됐습니다. 예비사위 온다고 진수성찬을 내놨던 저희 엄마와 달리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처음 그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데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 어서 와라. 차는 별로 안 막혔지? 우리 준영이 퇴근하고 같이 온 거니? 아휴, 우리 아들이 운전하느라 힘들었겠다. 맨날 하는 출퇴근인데 힘든 게 뭐가 있어. 그냥 왔지.
그래도 오는 길에 여자친구까지 데려오느라 더 힘들지. 그래, 그 저녁은 먹고 오는 거니? 엄마는 뭐 커피나 내줄까? 어? 엄마가 차려주는 거 아니었어? 우리 여기서 먹을 줄 알고 아무것도 안 먹고 왔는데? 뭐? 아니, 나는 집으로 온다 그러길래 그냥 와서 얼굴만 보고 가는 건 줄 알고 당연히 밥은 밖에서 먹고 오는 줄 알았지? 연희가 나 혼자 지내는 거 알고 있다고 하길래 나 힘들지 않게 해주려고 배려해주는 줄 알고 신경을 안 썼는데? 그게 뭐야? 난 연희네 집 가서 진수성찬 받아 먹고 왔다니까. 원래 집에 인사하러 가면 식사 대접하는 거 아니야? 아이, 집마다 다른 거지. 당연한 게 어딨어. 그럼 너는 엄마가 이 나이에 며느리 밥상 차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당연히 여기서 밥 먹을 줄 알았더니. 아무튼 아무것도 안 먹고 바로 왔는데 뭐 어떡해. 몰라. 뭐 중국집이라도 시켜줘?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 꼭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차만 주세요. 어머, 그럴래? 그래, 잘 생각했다. 굳이 남의 집 와서 뭘 먹겠니? 괜히 불편하기만 하지. 안 그래? 저녁 시간에 보자고 하시기에 당연히 식사 준비를 해주실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한껏 얻어먹고 대접이라는 대접은 다 받고 갔던 남자친구가 괜히 민망한지 시어머니를 탓하는 듯 말을 꺼냈더니 어머니는 그 나이에 예비 며느리 밥상 차려야 하냐며 불만스러워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남자친구와 같은 생각이었기에 당황스러운 마음이 더 컸지만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티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래서 중국집이라도 시켜주신다는 걸 마다하고 그냥 차만 마시고 가기로 했네요. 그래, 어차피 인사하러 온 건데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불편하지. 차 마시면서 그냥 대화나 하다가 가자. 결혼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밥 먹는 게 중요하니? 네, 맞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래. 연희, 네가 말귀는 잘 알아듣는 모양이다. 그래, 내가 너한테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말이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네. 아유, 그렇게 진작 좀 와서 인사도 하고 대화도 했으면 좀 좋아. 몇 년이나 연애를 해놓고 이제 와서 결혼한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니? 한마터면 우리 아들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뻔했잖니. 예? 네, 죄송해요. 제가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질 못했네요. 그러게나 말이야.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건지. 내가 연히 네 얘기만 꺼내도 준영이 저놈이 바쁘다는 소리를 하도 탈고 살아서 내가 말도 못 꺼내고 얼마나 궁금했는지 알아? 그래, 연희 너는 무슨 일 하니? 무슨 회사 다닌다 그랬지? 준영 씨가 말을 안 했나 봐요, 어머님. 저 이제 회사 안 다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를 안 다닌다니? 그게 제가 전에는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네일샵 운영하고 있거든요. 뭐? 네일샵? 그게 뭐냐? 아니, 나는 네가 회사 다니는 직장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 엄마, 뭘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내가 전에 말했잖아. 연희 회사 나와서 지금은 개인 사업한다고. 그래서 자리 잡을 때까지 결혼 미루겠다고 말했는데 기억 안 나? 네가 언제 그랬어? 난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뭐 말을 했다 그래도 몇 년 전 얘기 아니냐? 그걸 엄마가 이 나이에 어떻게 다 기억해? 아무튼 지금은 직장 안 다닌다는 거 아니야? 아니, 어쩌자고 나이 먹은 애가 직장을 그만둬? 그래서 네일샵 그게 뭐 돈이 되는 일이니? 네,
처음 몇 년은 자리 잡느라 좀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괜찮아요. 예전 직장 생활할 때보다는 여유 있어요. 무엇보다 일이 재밌고요. 제가 직장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어서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퇴사했을 때 준영 씨가 이 일을 해보라고 응원해줘서 시작하게 됐어요. 덕분에 제가 준영 씨한테 아주 고맙죠. 준영이 네가 헛바람을 넣었어? 아니, 요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다 그러는데 너 어쩌자고 그런 소리를 했어? 대학까지 나왔으면 계속 회사 생활을 해야지. 그러다가 얘 망하면 준영이 네가 먹여 살릴 거니? 에이,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기만 하나. 대박나면 직장인들보다 잘 버는 게 자영업자인데. 삼성 다녀도 마흔에 치킨집 차린다고들 하잖아. 좀 일찍 직장생활 관둔 거지 뭐 크게 걱정할 거 있어? 그리고 연희 일 잘해. 지금은 단골 손님도 많고 돈 잘 벌어. 그치? 아유, 그 손톱 빨라서 돈 벌어봐야 뭐 얼마나 번다고. 하긴 뭐 어차피 결혼해서 애 낳으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텐데 뭐 그때 가서 관두나 별 상관은 없겠다. 어머님, 저 그 정도로 걱정하실 정도 아니에요. 저희 결혼할 때도 반반 결혼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 아직 자녀 계획은 없지만 저 계속 일할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겠다고? 아니 뭐하러? 너 우리 아들 연봉이 얼만지 모르니? 연봉 6천만 원이면 웬만한 맞벌이들보단 낫다던데. 너 괜히 밖에서 여자들 상대하느라 스트레스 받느니 집에서 남편 내조하면서 살림하는 게 낫지. 집에서 애 키우면서 말이야. 요즘 젊은 여자들은 자기 인생 살겠다고 일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못난 남편들 때문이지.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면 누가 일하고 싶어 하겠어? 나도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여자 행복은 집에서 애 키우면서 살림 꾸리는 게 최고야. 물론 다른 집은 그러고 싶어도 엄두도 못 내겠지만 우리 아들은 돈 잘 벌잖니?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제 일을 무시하시는 듯 했습니다. 4년제 대학 나와서 회사까지 관두고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못 믿어오신 건지 아직 식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제 일을 취미생활처럼 생각하시며 결혼하고 저더러 남편 내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남자친구의 연봉 얘기를 꺼내시는데 아무래도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연봉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우신 듯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보통 또래보다 많은 돈을 버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혼자 외벌이에 자신이 있을 만한 정도는 또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어머님의 아들 사랑이 대단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여기며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서 싸구려 녹차 티백 하나 대접받고 왔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초반부터 며느리를 손님이 아닌 식구로 생각하고 며느리 하는 일까지 관두라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나 봅니다. 그동안 들은 남들의 이혼 얘기가 남일이라고만 생각했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부부 둘이 잘 이겨내면 되는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응, 나다. 오늘 바쁘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말이야. 나 좀 만날까? 어머님 오늘요? 오늘은 예약 손님이 계셔서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얘는 어른이 보자 그러면 어떻게든 나올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생각도 안 해보고 안 된다 그래? 왜? 너 나 따로 만나기 싫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손님들이 계셔서요. 손님들이 있거나 말거나 가게 잠깐 닫고 나오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럼 언제가 괜찮은데?
내가 기어이 너한테 시간을 맞춰야겠니? 사전에 어떤 언질도 없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만나자고 하는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보통 시어머니들은 약속을 이렇게 잡으시는 건지 제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으시는 모습에 깜짝 놀랐었죠. 아들은 퇴근하고 집에 오는 것도 힘들 거라며 그렇게 걱정하시더니 제가 하는 일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건지 예약이 있어서 안 된다는 말에도 손님 몇 안 받으면 그만 아니냐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시간을 맞춰 약속을 잡고 어머님을 뵌 자리에서 어머님은 제게 기막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손님이 늦게 오셔서 좀 늦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어른을 기다리게 하고 있어? 너 벌써부터 이럴 거니 정말?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미리 말씀하셨으면 다른 날 적당한 때에 약속 잡으면 될 텐데요. 다른 날은 내가 안 돼. 너는 내가 집에서 놀고만 있는 줄 아니? 그리고 어른이 오라 그러면 그냥 오는 거지 뭐가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누가 보면 직장 생활하는 우리 아들보다도 네가 더 바쁜 줄 알겠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죠.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돌아오니까요. 너 설마 우리 준영이랑 결혼해서도 손님 때문이다 뭐다 하면서 까탈 부릴 생각이니? 너 나중엔 가게 핑계대고 명절에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너 결혼하면 일 관둬라. 관두고 나한테 살림 배워서 우리 준영이 내주나 해. 예? 어머님, 그 얘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 무척 좋아하고 있고 한동안은 쉴 생각 없어요. 아이 때문에 잠시 쉬더라도 다시 일하고 싶고요.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일이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집에서 쉬고 싶어서 안달인데 너는 뭐가 잘나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우리 아들 연봉이 6천인데 네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하는 건 우리 아들 걱정 때문이야. 우리 아들이 남들보다 돈은 많이 벌지만 그래서 더 고생을 많이 하잖니. 야근도 잦고 출장도 많고 워낙 힘들고 중요한 일 하다 보니까 애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 그동안은 내가 데리고 살면서 챙겨줬지만 둘이 결혼하면 이제 네가 내 대신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이라도 네가 그 일 관두고 살림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야. 어머님, 준영 씨가 고생하는 건 저도 잘 알지만 그렇다고 제가 준영 씨 위해서 제 인생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어요. 저도 제 할 일이 있고 제 인생이 있잖아요, 어머님. 일은 관둘 수 없지만 저희 결혼하면 제가 준영 씨 잘 챙길게요. 아무래도 회사 다니는 준영 씨보다는 제가 여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믿어봐 주세요. 얘가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야? 너 지금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는지 정말 모르겠니? 내가 왜 계속 우리 아들 연봉 얘기하는지 정말 못 알아듣는 거야 뭐야? 아들 걱정에 집에서 내조나 하라는 시어머니 말에도 저는 기죽지 않고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만 제 일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지만 어른들 보시기에는 네일샵 일이라는 게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시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어요. 결혼해서는 부부끼리 일이니까 저희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정중하게 얘기를 전했죠. 그러자 어머님은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결혼 전부터 며느리 기죽이기는 싫어서 좋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눈치가 없는 건지 뭔지 통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너 얼마 버니? 너 손톱 발톱 칠하면서 우리 아들만큼 벌어? 나 사실 며느리감으로 최소 교사 정도는 생각했다. 내 아들이 그만큼 버는데 교사 며느리가 대수니? 잘만 하면 사자 전문직 며느리도 볼 수 있다는 걸. 그래도 준영이가 좋다고 하는 아이라고 해서 예쁘게 봐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그냥 회사원도 아니고 무슨 네일샵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속이 안 뒤집히겠냐는 말이야. 그런데도 너는 애가 왜 이리 눈치 없이 굴어? 어머님, 그럼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시는 거세요? 그래, 마음에 안 들지? 그래도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하잖아. 그 대신 우리 아들한테 잘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왜 못 알아먹고 자꾸 헛소리를 해? 누가 네 자아 실현하는 거 보고 싶다니? 나는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우리 아들 내조를 얼마나 잘해줄지 그게 제일 관심이야. 너 세상에 6천만 원씩 벌어다주는 남편이 어디 흔한 줄 아니? 밖에 나가보면 월 200도 겨우 버는 남자들이 한 트럭이야. 근데 이런 잘난 남편을 얻었으면 하늘처럼 모시고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근데 저도 그렇게 못 벌지 않아요. 저도 능력 있는 동등한 사람이에요.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이것도 다 해올 수 있겠지? 이게 뭐예요, 어머님? 보면 모르냐? 글도 못 읽어? 혼수 목록 아니야? 내가 네가 일 관두고 집에서 남편 내조하고 산다 그러면 좀 봐주려고 그랬는데 기어이 네 고집 부리겠다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럼 어디 열심히 벌어서 혼수나 해오던가. 네가 아무것도 포기 못한다고 하니까 나도 포기 못하지.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못 해오면 이 결혼 안 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요즘에는 연봉 따라 남편 지위가 달라지는 건지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고 살라던 시어머니는 제 앞에 1억짜리 혼수 목록을 던지고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최신 가전들의 명품 그릇들이 줄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걸 다 산다고 해도 남편이 구하려는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진심인 건지 제가 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러시는 건지 헷갈렸던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그 문제를 상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가 그 일을 알면 저 대신 화를 내줄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걸 주시더라고. 혼수 목록이라 그러는데 이거 안 해오면 결혼 못하게 할 거라 하시네? 자기도 알고 있었어? 아, 나도 대충 듣긴 했어. 엄마가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골랐다고 하시던데? 뭐? 나더러 이걸 진짜 해오라고 하시는 거야? 괜히 윽박 지르시는 게 아니라? 아이, 그럼 진짜 해오라고 주신 거지 뭐겠어. 왜? 좀 과해? 아, 근데 우리 집엔 자식이 나 하나뿐이잖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라 그런지 우리 엄마도 욕심이 나시는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자꾸만 자기 매출 걱정하시기에 내가 자기 돈 잘 번다고 그랬거든. 아무리 돈을 잘 번다 그래도 1억짜리 혼수가 말이 돼? 그리고 집을 자기가 혼자 해오는 게 아닌데 왜 내가 혼수를 해야 해? 우리는 반반 결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근데 혼수를 내가 해야 해? 그리고 혼수는 보통 집값의 10분의 1이라는데 어머님이 해오라는 거 다 하면 1억은 넘어. 그럼 자긴 10억짜리 집 해오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대출 받아서 집 살 건데 같이 갚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이 혼수를 해야 해? 아니, 그래도 혼수는 여자가 해오는 거지. 아니, 뭘 그렇게 일일이 따지고 그래. 그럼 대출은 나 혼자 갚을게. 대신 명의도 내 명의로 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살면서 결국 같이 갚게 될 텐데 어떻게 혼자 갚겠다는 거며 그걸 자기 명의로 하는 게 어딨어?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가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려줘. 1억 혼수는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무슨 재벌집에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자기 말이 좀 그렇다. 그럼 재벌집 시집 가면 이렇게 해갈 거라는 말이야? 그럼 우리 집이 뭐가 돼? 그리고 나야말로 자기가 양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며느리 직업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이럴 때 혼수 잘해와서 점수 좀 따는 게 좋지 않아? 솔직히 이 정도면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하신 거지. 그래도 제 편일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결국 자기 어머니 편을 드는 걸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는 자기 어머니가 평생 살림만 하셔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신다 그러더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한테 다 맞춰드리고 숙이는 게 당연하다는 건가 싶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로 파혼하는 게 웃기다 싶어 적당히 시어머니 비위 맞춰드리며 좋게 좋게 넘어갈 볼 생각도 했었죠. 혼수야 뭐 어차피 저희가 쓸 거고 제 능력에 하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으니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말까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닌 자기 어머니 편을 드는 남자친구를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 생각은 좀 했니?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봤고. 어때? 해올 수 있겠어? 네, 생각 많이 해봤어요.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고요. 제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로 부모님까지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요. 뭐? 그럼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네가 혼자 해오겠다고? 네가 뭔 죄주로?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집에 가서 말씀드려라. 아무리 없는 집이라 그래도 딸 자식 시집 간다는데 그 정도 못 해주실까? 너희 부모님 아직 일하신다며? 그럼 한창 벌이에 그 정도 여유는 있으시겠지? 그럼 어머님은 저희한테 10억짜리 집 해주실 건가요? 어머님은 일도 안 하셔서 여유도 없으실 텐데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뭐? 넌 말하는 싸가지가 그게 뭐야? 혼수해오라고 했더니 집 얘기가 왜 나와? 집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내가 무슨 돈이 있니? 보통 1억 정도 혼수를 해오면 집값은 그 10배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당연하게 1억 혼수를 바라시길래 10억짜리 집이라도 해주시는 줄 알았죠. 그래서 우리 아들 데려가는 조건으로 해오라는 거잖아. 우리 아들 연봉이면 10억짜리 집 금방 사지. 근데 너는 결혼하면 우리 아들 덕에 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계산이 맞다니까? 얘가 아직도 산수가 안 되나? 어쨌든 10억 집은 못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 내가 그걸 어떻게 해주니? 그럼 저 이 결혼 안 할게요. 아무래도 제가 손해보는 장사 같아서요. 뭐라고? 지금 결혼을 안 하겠다고?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겠다고 말하는 거냐? 예, 준영 씨랑 헤어질게요. 사실 이미 결론은 다 내렸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어머니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찾아왔거든요. 혹시나 10억짜리 집 해주시면 저도 혼수해가려고 그랬는데 아직 벌지도 않은 연봉 6천만 원에 1억을 내놓는 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요. 그러니까 어머님 바라시는 것처럼 파혼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일어날게요. 잘 지내세요?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서 결론을 내린 저는 그 자리에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정말 파혼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지 신모가 그제서야 당황해하며 저를 붙잡으려 하더라고요. 너도 기분 상했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지? 아이 됐고 이제라도 사과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잘못했다고 해라. 제가 왜요?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잘못한 게 있다면 이런 남자인 줄 모르고 5년이나 질질 끌고 왔던 게 잘못이겠죠. 5년간 만나면서 싸운 적이 없어서 좋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마마보이였을 줄 제가 이제야 알았네요. 저도 솔직히 파혼 결심을 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아직 상견례도 안 한 상태에서 파혼이라니 이런 결과는 상상한 적도 없었거든요. 더구나 저희가 5년이나 만나며 그동안의 추억도 많았으니 파혼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5년이 아까워서 참고 결혼을 하려니 앞으로의 제 인생 50년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시모가 결혼 전부터 저러는 걸 보면 결혼해서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텐데 그런 개념 없는 시모와 마마보이 남편을 떠받들고 살기엔 저는 제 인생이 너무 귀했네요. 그렇게 시모와 남친에게 파혼을 통보하자 남친은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저를 찾아왔어요. 연희야, 파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했어.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말려볼 테니까 파혼하자곤 하지 마. 우리 그냥 전에 약속했던 대로 우리끼리 준비해서 결혼하자. 어? 이미 늦었어. 그런 얘긴 그 전에 했어야지. 당신 어머니가 억지 부리고 나 괴롭힐 땐 자기 엄마 편 들고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뭘 미안하다고 난리야? 난 이미 마음 정리 다 끝났으니까 나한테 더 미안해할 것도 없고 난 이제 준영 씨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마. 피차 깔끔하게 끝내는 게 준영 씨한테도 낫지 않겠어? 그렇게 남자친구와도 완전히 끝내고 집에도 파혼 소식을 알리며 일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시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남자친구더러 찾아오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 엄마를 대신 보낸 건지 시모가 알려준 적도 없던 저희 가게까지 온 겁니다. 약속도 없이 막무가내로 쳐들어와서는 자기 아들이 저 때문에 알아누웠다며 또 제 탓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너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누워있는데 너는 아주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딴 일이 우리 아들보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니? 남의 팔 닦아주는 일이 대체 뭐가 좋다고? 저희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러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신고할 거예요. 그래, 그땐 내가 너무했다. 내가 사과하마. 근데 너도 이쯤 하면 그만할 때가 된 거 아니냐? 너 정말 이렇게 우리 아들이랑 헤어질 거니? 우리 아들이라 하는 말이 아니지만 너 어디 가서 우리 준영이 같은 남자 만나기 쉽지 않다? 연봉 6천이나 되는 남자를 네가 어디 가서 만날 거야? 그놈의 6천! 아주 귀에 피딱지가 않겠네. 이보세요, 아줌마. 아줌마가 나가서 돈을 못 벌어봐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 모양인데 연봉 6천,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외벌이? 엄두도 못 낸다고요. 6천이면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게요? 그래봐야 차 떼고 포 떼면 쥐는 게 얼마나 된다고. 아무리 아들 사랑이 대단하다 그래도 정도가 있지. 고작 6천 가지고 난리 좀 치지 마세요. 일이 이 지경이 돼서도 끝까지 자기 아들 연봉 타령하는 시모가 지겨워진 저는 기어이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 지금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야? 그러는 너는 뭐 얼마나 대단한 돈을 번다고 감히 우리 아들 벌이를 무시해? 너는 이 땅 가게 운영하면서 그 정도나 버냐? 아이고, 남의 손톱 만지작거려가지고 무슨 돈을 번다고? 우리 아들 걷어차고 파혼하겠다 하길래 가게라도 대단한 줄 알았더니 직접 와서 보니 더 별것도 없구만. 가게는 무슨 코딱지만해서는 이거 가지고 뭔 돈을 번다고? 아줌마, 내가 얼마 버는 줄 알고? 내가 진짜 돈 가지고 치사하게 재고 따지기 싫어서 입 다물려 그랬는데 아줌마 아들이 버는 그 연봉 우리 가게 한 달 매출이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끝이라고 내 앞에서 허세를 부리네? 야, 네가 무슨 우리 아들만큼 벌어? 아니, 당신 아들보다 12배를 버는 거지.
1년 매출이 아니라 한 달 매출이 6천이라고? 집에서 살림만 하신다고 이런 데 다녀보지도 못하셨으니 뭘 하시겠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싶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 있는 앞에서까지 나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내가 아줌마 아들보다 한참 더 버는데 나 이래봬도 직원들 월급 한 번 밀린 적 없고 보너스도 잘 챙겨주는 사장이거든요. 그러니 겨우 6천만 원짜리 남편이 성에 차겠어요? 정말이냐? 네가 진짜 한 달 매출이 6천이라고? 아줌마 내 말 못 믿으시네. 어디 그럼 저번 달 장부라도 보여드려요? 보세요. 이게 저번 달 장부니까. 매출 6천만 원도 넘죠? 진짜네? 진짜 매출이 6천이 넘네? 아니 이런 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 그러게 가만히 있었으면 절반이라도 갈 텐데 뭐하러 1억짜리 혼수 타령을 해서 자기 복을 걷어차셨나 몰라. 아무튼 덕분에 저는 그런 남편이랑 파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네요. 그럼 할 말 다 하셨으면 이제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부를 거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시고요. 아셨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제가 얼마나 버는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자영업이라는 게 언제 잘 풀리다가 언제 안 좋아질지 모르고 직장인 남자친구 입장에서 제가 자기 10배를 버는 걸 알면 직장 생활에 회의가 올까 싶어서 일부러 말을 아꼈었죠. 그래도 결혼하게 되면 통장 오픈하려고 했는데 그러기도 전에 파혼을 하게 됐으니 남자친구나 시모나 제가 얼마를 버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뒤늦게 제가 돈을 잘 번다는 걸 알게 된 시모가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용서해 줄 테니 결혼하라며 저를 설득하려 하는데 이미 막차는 떠나버렸네요. 결국 저는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됐고 아직까지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러다 노처녀로 늙어 죽을까 걱정도 됐지만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에 위안을 얻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처음엔 파혼 소식에 걱정을 하셨지만 지금은 제가 제 일하며 잘 지내는 걸 보시고 걱정을 내려놓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주변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전보다 더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누가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당당하게 살고 싶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